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수상한 처자들. 먼 옛날 어느 산자락이 둘러쳐진 논뚝길 위로 두 선비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아, 날씨도 참 무진장하니 덥네 그려. 5, 6월도 지나려면 아직 한참은 남았는디. 어째 한낮 대학볕이 이리도 뜨겁다는가? 두 선비 중 공시성을 가진 키 큰 선비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키에 턱수염을 한 이 선비가 말을 보탰어요. 아, 자넨 그 두루마기까지 입고 있어. 더 더운 거 아니겠는가? 그 말로만 덥다 하지 말고 얼른 웃옷을 벗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에 멋쩍은 듯 허허 웃으며 두루마기를 벗어드는 공선비였습니다. 그럼 그걸 벗어든 김에 내 이 보따리도 좀 들어주겠는가? 아주 이쪽 어깨짝이 확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말이지. 아까부터 시큰한 것이 이젠 쥐까지 날 것 같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내 이 선비가 금세 떨어뜨릴 듯한 보따리를 받아드는 공선비였어요. 아니 근데 이건 또 대체 뭐시길래 이리도 무거운 것인가? 이 말과 함께 살짝 째려보는 공선비였습니다. 아, 내가 아까 만나자마자 말 안 했는가? 우리 집 장인어른이 말일세. 양봉업을 물려받으라면서 이 꿀단지를 잔뜩 주셨다고. 어째 자네도 꿀 필요하면 이따가라도 거기서 하나 빼가게나. 그 제일 큰 놈으로 말일세. 라며 만면에 미소를 띠는 이 선비였어요. 이에 공선비도 슬쩍 입꼬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뭐 딱히 꿀이 필요한 건 아니네만 왠지 우리 술에다가 이 꿀 타 먹으면 아주 맛깔날 것 같지 않은가? 아, 빨리 취하는 건 일도 아니고 말일세. 이 말에 친구 공선비와 이 선비는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디 목 좋은 자리에서 술 한 잔 걸칠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근처 주막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깨 축지야. 내 보찜에다 네 꿀통까지 들어주다 보니까는 이놈의 노비 신세가 아주 말이 아니네 그려. 들어주고 생색을 내는 공선비에 함께 웃는 이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앉은 자리에서 주모가 내온 술 한 사발을 얼른 들이키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버님은 건강하시지? 술잔을 내려놓던 턱수염의 공선비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 예전보다 살기가 힘들다마는 건강은 하시다는 거 아닌가? 이놈의 꿀단지도 매일 밤 끌어안고 계시는데 어찌 건강하지 않고 백이겠는가? 넌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어째 별일은 없는 것이오? 나야 뭐 혼자 사는데 익숙해놔서 딱히 걱정이란 것이 있겠는가? 가뜩이나 눈만 높아나서는 웬만한 처잔 성에 차질 않으니 말일세. 이래갖곤 올해 안에 장가가긴 다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려. 하며 허허 웃던 그때였습니다. 휑한 주막 안으로 그 웬만해 보이는 처자 하나가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약간 흙대 묻은 치마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표정 하나,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되려 눈길 한번 주기도 섬뜩한 것이었지요. 뭔지 모를 스산한 바람까지 일고 있던 터, 처자의 엉켜있는 머리칼이 제멋대로 흩날리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두 선비가 앉은 쪽으로 고개를 돌린 처자가 아니 글쎄 살짝 미소를 풍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두 선비는 순간 넋을 잃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 웃는 처자의 모습이란 마치 한 떨기의 꽃송이와 같이 아주 향긋한 내음까지 풍기는 듯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 눈과 마주친 채로 곧장 두 선비 쪽으로 걸어오는 처자였습니다. 저 실례지만 뭐 하나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요? 이에 놀란 두 선비 중 자세를 고쳐 앉은 공선비가 말을 이었어요. 아, 괜찮소마는 무슨 일이신가요? 그러자 처자는 곧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제가 일단 목이 말라 그런데 그 술 한 사발만 좀 들이켜도 되겠습니까요? 이에 머뭇거리는 듯하던 이 선비가 흔쾌히 한 잔을 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꿀떡꿀떡 술을 넘겨내던 처자가 작은 트름을 한 방 내뱉더니만은 별 희한한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꼬박 반나절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려니까는 글쎄 그 길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도 꽤 된 것 같다마는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은 것이 도무지 방향이 잡히질 않아서 말이지요. 저 산 아랫길까지는 소상히 기억하온데 어째 거기서부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처자의 부탁에 다소 어리둥절해하던 두 선비였건만 잠시 처자를 자리에 앉힌 채로 이런저런 질문을 이어가는 공선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길을 알아볼 방도가 없는 듯 한 것이었지요. 이에 어느 정도 술바닥을 비워낸 이들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그 처자와 함께 그 산 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꿀단지를 양손에 든 이 선비도 엉기적 따라붙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산 밑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 선비는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꿀단지까지 무거워 놓은 터에 작심을 했다는 듯 공선비를 향해 말을 붙이는 이 선비였어요. 저기 말일세. 내 이 꿀단지 때문에라도 더 발을 옮기기가 힘이 들어서 말이지. 어째 자네 혼자서 좀 알아봐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이걸 들고 내 집가정 갈 생각을 하니 어찌 갈 수 있을지 난감해서 하는 말일세. 이 말에 공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려. 내 걱정은 말고 얼른 조심히 들어가게나. 가다가 괜히 꿀단지나 깨뜨리지 말고. 이에 뒤돌아본 처자도 방긋 웃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 길로 멀어지는 이 선비에 남은 공선비와 처자는 다시 산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산 밑의 길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양갈래길이 나와버린 터, 이제 이를 어찌해야 할까 싶은 공선비였습니다. 이 두 길을 모두 가보기에는 괜시리 불편한 기분만 드는 것이었지요. 글쎄, 이리 와서 봐도 내 도저히 모르겠소이다. 이렇게 직접이라도 와보면 집터와 이어진 길을 좀 알 수도 있을까 싶었소마는. 얼른 해지기 전에라도 처자 본인이 직접 이 두 길을 다 올라가 보면 어떨까 하오. 그럼 내 이만 볼 일이 있어서 급히 돌아가리다. 라며 뒤돌아서는 공선비였습니다. 이에 처자는 멀뚱히 멀어지는 공선비를 바라만 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을 걸어갔을까? 슬쩍 뒤돌아보던 공선비가 그만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복장의 처자가 글쎄 저 먼 발치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처자는 어쩌자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요? 이에 곧바로 처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간 공선비는 흠칫 놀라는 처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대체 어쩌자고 날 따라오는 geb니까? 그러자 그 자리에 멈춰선 채로 고개만 수그리고 있는 처자였습니다. 제가 도저히 집에 갈 힘이 남아있질 않아서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절 괄시하기만 하는 어미가 기다리고 있는 터. 이리도 늦은 때에 들어가면 눈물 쏙 빠질 만큼이나 혼이 날 것이 뻔한데 말이지요. 설사 제 집에 찾아 들어간다 한들 오늘은 도무지 그 혼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아서 말입니다요. 그러니 제 사정을 좀 봐주시고 딱 하룻밤만 오라버니 댁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이지 절 한 번만 꼭 살려주시어요. 되려 자신을 재워달라 부탁을 하는 처자의 공선비는 또 한 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 아리따운 용모에 수줍음도 많아 보이는 처자였건만 어디 외간 남자 집안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는 건지 참으로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드는 공선비였습니다. 이에 잠시 고개를 흔들던 공선비가 그래도 이런 길바닥에 어찌 처자를 혼자 내버려 둘까 싶은 마음에 흔쾌히 대답을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좋소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곧장 당신 집을 찾아 나서시길 바라오. 그래도 홀어머니가 딸 하나 낳아놓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점 약속할 수 있으시겠소? 그러자 환한 미소의 처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공선비의 집에 다다른 처자는 곧 그 수줍어하는 모양새 그대로 김선비가 안내해준 방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김선비도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웃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김선비의 기분이 영 말이 아닌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먼 길을 돌아다닌 일도 없었구만. 어찌도 이리 피곤이 몰려온다냐. 어이구야. 이 눈꺼풀이 그냥 막 감기는구만 그래. 아 근데 이건 또 무슨 냄새지? 잠옷에 팔 하나도 껴넣기가 힘이 든 공선비는 곧 옷을 갈아입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밤이 지나 어느새 방 안으로 빛이 새어들고 있었어요. 그 햇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난 공선비는 곧 잘 잤다며 하품을 입 찢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어쩌녁엔 어째 꿈 한 번 안 꾸고 이리도 내리 잘 수가 있다더냐. 간만에 아주 푹 잤네 그려. 아니 근데 이건 또 무슨 일이다냐? 분명 옷을 잘 갈아입고 잔 공선비였건만은 자신의 윗도리는 물론이요 아랫도리까지 홀라당 풀어헤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옆에 놔뒀던 친구 이선비가 준 꿀단지가 쓰러진 채로 이불 위에 찐덕찐덕 마을간 꿀이 잔뜩 묻어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내가 어쩌자고 이리도 옷을 대충 갈아입고 잠이 들었단 말이드냐. 어찌 저 옆방의 처자가 들어오기라도 했음 어쩔 뻔한 것이냐고. 아이고 근데 이 꿀은 또 왜 이리도 흘러버린 것인지 내가 자다 괜히 건드리기라도 한 것인가. 아 참말로 엄청 끈적거리네 그려. 하며 옷을 제대로 추스리는 공선비였습니다. 그리고는 방 밖으로 뛰어나가 처자가 자고 있을 옆방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어째 이러는 낮소?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디 아직도 자고 있는 거라면 어여 일어나시오. 이 외침 소리에도 기척 하나 없는 것이 마루 밑 처자의 고무신이 사라지고 없음에 안도하는 공선비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방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처자는 이미 방을 뜨고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구먼. 나랑 약속은 꼭 지켜줘서 참 고맙네 그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방 안에 놓인 아주 커다란 엽전 꾸러미에 순간 화들짝 놀라는 공선비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다냐? 웬 돈을 놔놓고 간 것이지? 아이고야, 어째 또 이리
횡재수가 붙었다더냐? 처자 한번 재워주고는 꽁돈이 그냥 생겨버렸구만 그래? 아이고 신나라. 자신이 재워준 값을 놓고 간 거라 여긴 공선비였기에 그는 또 얼마 후 친구 이선비를 만나 당시 처자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라는 이선비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이단가? 그 처자랑 같은 지붕 아래 잤으면서도 돈가정 나놓고 갔다고? 아 그렇다지 않은가? 옷차림새는 좀 그랬어도 그 사는 집이 꽤 부자인 모양인데 말이지.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네 먹을 거라도 좀 내주면서 친해지는 건데 말이여. 어째 그날은 네 꿀단지를 들어줘서 그런가? 잠이 막 쏟아져서 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공선비의 말에 이선비는 되려 묘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빈궁해 보이기만 했던 산중의 처자가 잠까지 자고 가면서 돈가정 놔놓고 갔다니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약 1년여가 흐른 뒤에 어느 날이었어요. 그 이선비는 때마침 자신의 일로 타지에 나간 터 먼 남쪽 아래 어느 고을로 발을 들인 참이었습니다. 이날도 예년처럼 무더위가 찾아온지라 두루마기를 벗지 않고는 못 견딜 상황이었지요. 이에 너무나 목이 마른 나머지 근처 주막으로 발을 옮긴 이선비였습니다. 아 어째 이놈의 더위는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이냐고. 아이고야 장인어른이 주신 그 꿀을 맨날 먹어서 그런가. 아 괜히 열만 더 오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려. 아 주모 여기 시방 시원한 냉수 한 사발부터 좀 갖다 주시오. 이어 주모가 가져온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난 이선비는 순간 주막 입구를 쳐다보곤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아니 글쎄 또 그 허름한 차림의 처자가 주막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을 들인 처자의 얼굴을 본 이선비는 마냥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 처자는 작년에 그 공선비하고 봤던 그 처자가 아니던가. 어째 그때 입었던 옷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며 자신의 혼잣말 뒤에 얼른 그 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이선비였습니다. 나 기억 못 하시겠소? 지난번에 내가 사는 마을 주막에서 왜 내 친구 공선비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멍한 표정으로 눈만 껌뻑이는 처자였어요. 글쎄요. 절 보셨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니 왜 그때 내가 이만한 꿀단지를 들고 있었지 않소? 그리고 그때도 당신이 이 똑같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말이오. 그것이 정말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이에 더 설명을 이어가려는 이선비였건만 도저히 모르겠단 눈빛의 처자에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린 터였습니다. 이에 자리로 돌아가 앉으려던 그때 갑자기 처자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 어르신,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말입니다. 도무지 저 산 아래에서부터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지요. 저한테 어찌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눈만 꿈뻑이는 이선비였습니다. 딱 1년 전 요맘때에도 이 처자가 내뱉는 소리라는 것이 정말 몇 글자만 다를 뿐 똑같았으니까 말이지요. 이에 어째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싶었기에 젊은 처자가 참 안 됐다 생각이 드는 이선비였습니다. 뭐 정 그렇다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지요. 나도 여기 물 한 잔 먹으러 온 것이니까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에 곧장 그 처자와 함께 주막 밖을 나서는 이선비였어요.
내 모르긴 몰라도 그때 그 친구 공선비의 말을 떠올려 볼 때 사는 곳까지 따라와 본 가정 놓고 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여기 사는 내 숙소 가정 따라온다 치면 다음날 꽁돈이 생길 터인데. 그렇지. 내 묵는 숙소에 빈방이 있을라는가? 없으면 뭐 합방이라도 해야 쓸 터인디. 헤헤. 이에 배시시 웃으며 처자 뒤를 따라붙는 이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가 안내하는 산 밑에까지 다다른 것이었지요. 그러자 역시 친구 공선비의 말처럼 그 처자가 또 똑같은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말이지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이에 이선비는 자신도 처음 보는 길이라 알아낼 방도가 없는 터 그냥 이 두 길을 다 가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뒤돌아서는 이선비였습니다. 어째 이 정도 걸어왔으면 저 뒷가정 따라왔겠구만 그래. 여기서 더 가면 괜히 날 놓칠지도 모를 일이렸다. 하며 살짝 뒤돌아보는 이선비였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처자는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논둑만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냐? 처자가 안 따라오면 내 어찌 해야 하는 것이오? 이에 당황한 이선비는 곧장 그 처자와 헤어진 곳까지 뛰어갔더랬어요. 그러자 그 처자가 글쎄 저 먼 산중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친구 공선비의 말이 거짓이었던가? 따라오기는커녕 길도 모른다면서 어찌도 저리 쉽게 올라가는 것이냐고? 참말로 이것이 어찌된 일이제? 친구 공선비의 말과 다른 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체 저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지 살짝 궁금해지기 시작한 이선비였어요. 이에 곧장 그 처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조금씩 따라붙는 이선비였습니다. 깊숙한 숲속 안으로 들어설 때까지도 그 처자는 제 발만 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처자였어요. 하이고야, 내 발소리가 저까지 들린 것은 아니겠지? 설마 이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짐승의 귀가 아니고서야 그럴 리가 있을라고. 하며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이선비였습니다. 헌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던 처자는 곧 다시금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하이고 다행이다. 10년 감수했네 그려. 그럼 그렇지. 라며 그 처자 뒤를 계속 따라붙는 이선비였습니다. 그 길로 한참을 들어섰을까요? 그 처자는 또 몇 번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 앞에 늘어서 있는 나무숲 사이로 몸을 슬쩍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잠깐의 고민을 이어하던 이선비도 얼른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그러자 그 나무숲 밖에선 전혀 보이지가 않던 아주 작은 움막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좀 전에 그 처자가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할멈, 저와 시우. 할멈. 그러자 집 안쪽에서 머리가 새하얀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낮은 담벼락 밑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이들의 얘기를 엿듣기 시작하는 이선비였어요. 아니, 어쩌자고 벌써 온 것이여? 왜 또 오늘도 허탕인겨? 그러자 잠자코만 있던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이라고 뭐 다르겄수? 이 동네에선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니까 그러네. 어쨌든 내 저쪽 멀리에 있는 장터에까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진짜로 허탕친 게야? 저 별채 안에 기선이하고 별선이도 몸이 근질근질해 하면서 종일 누워있구마는. 아, 넌 어쩌자고 몇 날 며칠을 허탕만 치는겨? 그러자 곧 그 낭낭한 목소리의 처자가 나직히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아, 허탕은 무슨 허탕이라요? 그냥 괜찮은 남정네들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여집 밖에 한 놈이 와 있다는 거 아니겠소. 이에 화들짝 놀라는 이선비였어요.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 말곤 그 누구도 있을 리 만무한 것이었지요. 아, 그럼 진작 그리 말을 할 것이지. 어째 그래도 야물딱진 것이 지 할 일은 또 똑똑히 하는구만 그래. 라는 그들의 대화 소리에 다소 어안이 벙벙해진 이선비는 곧 살살 뒷걸음질을 치더니만은 도망가려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그의 머리 위에서 난데없이 커다란 그물 하나가 쏟아져 내리더니만 그 자리에 엎어진 이선비를 단숨에 올가매는 것이었어요. 아이쿠야. 이것이 뭐다냐? 엄매,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오? 그리고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곧장 내팽개쳐지는 이선비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났을까요? 또 다른 마을에서 서늘한 가을바람에 양팔을 거둔 채로 시원스레 걷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봉파리로 때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겸사겸사 품삯도 챙겨가는 아주 호탕하기로 소문난 젊은 사내였지요. 기골이 장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타고난 체력도 넘쳐났던 터 종일 쌀가마를 이고 날라도 지친 기색 하나 전혀 없는 그런 꽃다운 나이 23세 새파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남은 추수를 힘껏 도운 터에 근처 우물 속에 든 물바가지 하나로 목을 축이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어째 이젠 낙엽도 떨어질 판인데 내 몸에서 이리도 열이 난다냐. 이 옷이 다 땀에 푹 젖어버렸구만 그래. 라며 물바가지를 온머리 위로 들이붓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내 물과 땀에 죄다 젖어버린 옷옷을 이리저리 쪽쪽 짜내며 물기를 빼던 도중 아예 그 우통을 까버리려던 그때였어요. 보찜 하나 없이 산중에서 내려온 한 처자가 봉파리 근처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멈칫하던 봉팔은 곧 젖은 옷을 다시 고쳐 입더니만 남은 물바가지의 물을 멋쩍은 듯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저 쉬고 계신데 송구하오나 간곡히 드릴 부탁이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막 뛰쳐나온 터인데 말이지요. 또랑또랑한 처자의 목소리가 청년의 귀를 살살 간지럽혔습니다. 빼어난 미모하며 손피부까지 고왔던지라 이런 산중에서 험한 일을 하며 산다고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처자였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가냘픈 처자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직도 힘이 남아돌던 봉파리는 그 부탁을 거절할 리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아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나도 여기서 곧 일어날 참이었는디. 그러자 슬픈 표정이 된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궁이 안에 불을 지펴도 잘 붙질 않는 것이 이젠 시커먼 연기만 계속 올라온다 안 합니까요? 어제도 연기만 올라온 터에 밥도 못 짓고 지금까지 쫄쫄 굶은 상황이온데 아궁이 불 떼기가 너무도 힘든 것이 도움을 요청하려 안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 말에 청년은 안 그래도 남의 집 부엌 살림일
꽤나 잘 돕는다 소문이 나 있던 터. 그런 아궁이 불 때는 문제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환히 웃으며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는 처자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일단 저희 집까지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요. 하며 청년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 비탈길로 오르는 것이었지요. 함께 걷던 청년도 오랜만에 미모의 처자와 함께 걸으니 덩달아 신이 난 건 당연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참을 올랐을까요? 어디 하나 눈에 띄는 움막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이에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쯤이면 그 연기가 보일만도 한데 말이오. 어디 얼마만큼 더 올라가야 한답니까? 아니 근데 어찌 이리도 험한 산 중에 처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오? 그러자 슬쩍 뒤돌아보는 처자였어요. 아, 제가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할멈을 매시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누워만 계신 터에 제가 부엌 일을 도맡은 상황이지요. 어찌됐든 새파랗게 젊은 처자가 홀로 할멈을 모시고 산다는 얘기에 이만한 효녀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 청년은 별 의심 없이 더욱 빠른 걸음으로 처자 뒤를 따라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질 즈음이라 더 이상 어두워지면 산을 내려오기도 곤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말이지요. 이윽고 작은 움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그때 청년은 처자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 저리 보니 연기는 보이지가 않는데 말이오? 다시 또 불을 지필 때면 연기만 치솟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처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제 집의 쌀잇몸만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후딱 마당채를 지나 부엌으로 간 사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냄새가 무엇이다냐? 뭔가 노릇노릇 된장 묻은 누룽지가 타들어가는 듯한 매캐한 냄새에 청년은 곧 무거워진 눈꺼풀을 들기조차 어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꿈뻑대는 눈을 비벼가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려던 청년이 급기야 이젠 벌러덩 뒤로 낮아 빠지는 것이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리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이다냐? 그리고는 다시금 눈을 꿈뻑거리더니만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쿨쿨 잠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지요. 이를 바라보고 있던 처자는 배시시 웃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흘러 그 문제의 산 밑에 있던 마을에서는 그 봉팔이란 총각이 사라졌다 소문이 나도는 것이었지요. 아, 글쎄, 그 기운 좋은 청년 말이지? 장대감집 일을 도와주고 가다가는 어디 도랑에 나자빠졌다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 그럼 그 길바닥에 지금까지 쓰러져 있단 말이요. 평소 술도 안 먹는 것 같더니만 어째 그리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인가? 아여, 동네 젊은이들이 다 이도랑 저도랑 찾아댕긴 것도 며칠인디. 웬만해서 여기 없으면 아예 이 동네를 떠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 안 그런가? 그러자 그 길을 지나던 한 동네 바보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말을 보탰어요. 아, 이 동네에서 제일 기운 좋다는 청년 봉파리 말씀이요. 그 친구는 내가 그때 딱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놀라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말인가? 아, 참말이지라. 저기 저 산 밑에서 어여쁜 처자랑 손잡고 올라가던디요. 누구는 시방 옆구리가 시려갖고는 간밤에 오줌 내러 가기도 외롭기만 하다마는 어째 날도 쌀쌀해지는데 이제야 제 옆구리에 끼고 살 처녀를 찾아낸 거 아닌가 싶더라 말입니다.
어째 저 산속 어딘가에서 그 처자랑 단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말이오. 그 소리는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 그 봉파리의 친형한테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봉파리의 친형 봉백이라는 자는 얼마 전부터 동생한테 연락이 안 되던 터 이제서야 자신이 직접 제 발로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아버지 기일에 맞춰 집에 좀 찾아오라니까는. 그러지 못할 거였으면 미리 서신이라도 보내줄 일이지. 어째 이리도 깜깜무소식으로 사라져버린다냐. 네 집 이웃도 널 본 지가 오래됐다고 하면 내가 널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선 별 수가 있다더냐? 관가에 일러도 그 대꾸가 하몽차사인 터 이놈의 산길로 올라간 지가 꽤 되었다던데 내 널 거기서 찾아내면은 아주 그 다리몽댕이를 확 분질러 놓을 거란 말이지. 이 형한텐 말도 없이 어디 이런 산 중에 숨어버린 것이라냐? 동네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 산길을 오르던 친형 봉백이는 가뜩이나 험한 산 중에 어디 집 지을 곳이 있다고 혼인도 안 한 채 처자와 단둘이 살아갈 수 있는지 의아해만 하던 터였습니다. 그 길로 얼마만큼 땀을 뻘뻘 흘리며 올랐을까요? 이리저리 나뉘어 있는 길을 따라 별 고민 없이 발을 옮기던 그때였습니다. 길이 나뉘는 그곳에서 웬 한 처자가 낮은 수풀이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찌 저리도 곱게 생긴 처자가 여길 와 있는 것이지? 행여라도 내 동생의 행방을 알고 있다면 다행이긴 하겠구만. 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 보니 그 처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분홍빛 뺨에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자 자신의 동생 행방을 묻기도 전에 그 처자의 사연이 사뭇 궁금해진 봉백이었지요. 아니 여보시오, 무슨 일이길래 이 깊은 산 중에서 혼자 넋놓고 울고 있는 geb니까? 어느새 다가온 봉백에 흠칫 놀란 처자였건만 금세 환한 표정을 보이는 그 모습에서 뭔가 살짝 의아한 기분이 드는 봉백이었어요. 헌데 그 처자는 곧 간곡한 표정으로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이 저 위에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갈 곳이 없어 놓은 터 이곳 산중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방 안에 뱀 2마리가 겨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도 아닌 2마리씩이나 제 방에서 꿈틀거리는데 제가 어찌 뛰쳐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요? 가뜩이나 벌레 하나도 못 잡아 안달라 하던 터에 대체 그 뱀을 어찌하면 좋을지 싶어 이대로 나 앉아 울고만 있던 것이었습니다요. 사연을 듣고 난 봉백은 동생 봉파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잠시 미뤄둔 채로 이 처자를 먼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었어요. 뭐 이런 깊은 산 중에 뱀이라면 그 크기가 다양할 터인데 어디 이 팔뚝 정도는 됐던 것 같소? 그보다는 좀 얇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서 그런지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말이지요. 어째 이보다 얇은 뱀이라면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소이다. 웬만해서 뱀머리부터 눌러 잡으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 그런 요물은 이런 나뭇가지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오. 그럼 어여 집부터 안내를 해보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이에 다행이란 표정을 내보인 처자는 곧 치마를 나풀거리며 제 집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찌나 사뿐거리며 빠르던지 그 뒤를 쫓아가기에도 헉헉대는 봉백이었지요. 어느덧 그 집 앞에 이르자 들고 온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는 봉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자가 쌀입문을 열어주자 그 순간 아이고야, 이것이 뭐다냐? 그 마당채로 발을 들인 순간 거센 무언가가 봉백을 뒤에서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꼼짝 마시오. 움직이지 말고 여 그대로 있으란 말이오. 그 굵직한 목소리와 두꺼운 팔뚝에
온몸이 굳어버린 봉백이었습니다. 들고 온 나뭇가지를 놓쳐버린 건 당연했고 말이지요. 아니 왜 그러시오? 아 대체 왜 이러냔 말이오? 그런 그때였습니다. 순간 봉백을 부둥켜 안고 있던 그 덩치 좋은 남정네가 살짝 팔힘을 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봉백 형님? 아니, 봉백 형님 아니셔요? 아, 어찌 형님이 여와 계신 겁니까? 순간 느슨해진 팔에서 몸을 내뺀 봉백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봉파리? 네가 봉파리 맞는 것이오? 아니 어쩌자고 여기서 날 일이 붙잡은 것이라냐? 대체여서 뭘 하고 있던 것이오? 그렇습니다. 지난번 아궁이가 막혔다는 처자를 도와주러 왔다가 부엌 앞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그 사내 봉팔이었던 것이었지요. 형님, 전 정말 몰랐습니다요. 날 찾으러 오실 줄은. 전 그저 제 할 일만 하고 있던 터였는데 형님인 줄 알았다면 그리 세게 붙잡진 않았을 것입니다요. 이에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의아하기만 했던 친형 봉백이었건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에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처자가 이 집에 뱀이 나왔다면서 도와달라 하던데 어찌 네가 이 집에 있는 것이냐? 너도 그 뱀 얘기에 홀려 여기까지 온 것이오? 그러자 봉파리도 그제서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이곳에서 해온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사실을 제 친형 봉백에게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산중 곳곳에 있는 움막 중 하나일 뿐입니다요. 때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움막으로 옮겨 다니는 한 할멈이 있는데 말이오. 그 할멈 밑에서 살 곳 잃은 과부에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 굶고만 다니던 처자들까지 죄다 모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이들한테서 크게 한번 당할 뻔했는데 말이지요. 그래도 제가 넘치는 기력 때문인지 정신이 말짱해진 채로 이들을 제압했다는 것이 아니겠소. 근데 여러 사정을 듣다 보니 제 벌이보다도 꽤나 쏠쏠했던지라 무엇보다 저한테 일을 도와달라 제안을 해오는데 어찌 그것을 마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산중에서 나무 껍질만 떼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산나물만 캐먹기도 살 길이 막막했을 터인데 이래저래 곳곳에 있는 남정네의 씨를 찾아다니는 일이 뭐 그리도 별일일까 싶은 것이었소. 가뜩이나 내 살면서 애를 못 가져 서러워하는 이들도 꽤나 많이 봐온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순간 친형 봉백의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어여쁜 처자가 남정네를 유혹해 데려오면 말입니다. 제가 일단 몸으로 제압을 한 뒤에 저 안쪽 방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안에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입니다요. 이내 더 이어가는 동생 봉파리의 말은 더욱 놀랍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방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전에 찌인한 향냄새 때문에 바로 기절해버리기가 일쑤인 것이지요. 저는 그런 목석이 돼버린 남정네를 저 방 안으로 밀어넣어버리는데 그리고 나면 여지없이 여인들의 앓는 소리가 이어질 따름이었습니다. 뭐 그 향냄새라는 것이 정신은 잃도록 해도 그 아랫돌이 하나만큼은 말짱하게 한다는 것인데 전 그런 것엔 별 관심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다시 일이 끝마쳐진 남정네를 끌고 나와서는 어디 멀찌기에다 놔놓고 오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 애를 뵌 처자가 한동안 저 옆방에서 기거를 하면서 아이를 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갓난아인 할멈의 손에 이끌려 저 먼타지에 아이가 필요한 곳으로 팔려나가는 것이었지요. 동생의 이 모든 말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의 봉백은 곧 그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굵직한 팔뚝에
허리도 넙대대한 처자들 둘이서 까무러칠 듯 놀라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집 밖에서 서성이던 그 뱀에 놀랐다던 어여쁜 처자 또한 제 입을 틀어막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지요. 이때였습니다. 부뚜막에서 나온 백발의 할멈이 그 봉백을 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거긴 내 허락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방이구만. 어째 니들은 뭐 하는 것이냐? 아, 그 향 안 피우고? 순간 봉백의 머리 위로 커다란 그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지붕 위에 쪼그려 앉아있던 처자가 얼른 몸을 숨기는 것이었지요. 그 무거운 돌덩이가 끄트머리에 달린 그물은 곧 동생 봉파리의 몸가정 휘가 맞습니다. 아, 나한테까지 왜 이러시오? 아, 우리 형님한테 이러지들 말란 말이오. 봉파리의 외침에도 아랑곳 없이 천으로 제 코를 틀어막은 처자들이 곧 향초를 피워내며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잠이 들고 말아버리는 두 사내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은 후 이 마을 근처로 발을 들인 김문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마패를 숨기고 다니는 어사로서 맡은 직분을 다하기 위해 곳곳에 돌아다니던 터 이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윤대식을 만나기 위해 커다란 기와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윤대가 믿는가? 이어 마당채로 후딱 뛰어나온 나이든 머슴이 김어사를 알아보고는 윤 씨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만. 날 보러 이리도 몸소 찾아와줬다니.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려. 아, 친구 좋다는 것이 뭔가? 멀리 살아도 종종 소식을 접하며 궁금해했더니만은 여길 다 지나는데 내 자네 집에 안 들리고 별 수 있었겠는가? 허허. 하며 덕담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전 윤 씨가 데려온 양아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간 적적함은 다 잊을 정도로 자네가 데려온 아인 잘 크고 있는가?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먼저 떠나가 버린 아내에 매우 슬퍼만 하던 윤 씨였건만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 건강한 갓난아이를 입양했던 윤 씨였습니다. 아, 물론이지. 아주 잘 크고 있다네. 누구 피를 타고 났는지 잘 울지도 않는 것이. 이젠 먹는 것도 잘 먹고 걱정이 없다는 거 아닌가? 그렇구만. 근데 뭐가 됐든 이 집에서 크다 보면 다 자네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면 다 똑같은 핏줄처럼 되고 마는 것일 터. 왜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거 아니겠는가? 친구 김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윤 씨였어요. 헌데 그 윤 씨의 얼굴에는 나지막히 그늘 하나가 드리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네. 내 일찍이 먼저 간 아내가 자꾸만 꿈에 나타난다 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 아이를 데려온 때부터는 매번 똑같은 꿈에만 나타나는데 내 그걸로 아침마다 기겁을 하며 깬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화들짝 놀라는 김어사였어요.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럴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아내가 글쎄 내가 잘 돌보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는 저 동구 바깥으로 뛰어가는데 내 아무리 부르며 쫓아 뛰어도 뒤 한번 돌아보질 않는 것이 그 길로 허겁지겁 매번 똑같은 산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는 글쎄 그 숲속에 움막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것일세. 나도 그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 봤더만은 그 부뚜막에 웬 젊은 처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었겠나. 헌데 그 모습이 어찌나 으스스한 것이었는지 아내가 그 처자한테 아이를 던져주자 이를 받아든 처자가 글쎄 내 아들을 냅다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으려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때마다 놀랍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네. 지금도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고만 있는 윤 씨였습니다. 이런 뒤숭숭한 꿈짜리 얘기에 김호사는 뭐라 딱히 대꾸할 말을 잃어버린 듯했어요. 그리고는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씨가 김호사를 배웅했습니다. 네, 저 앞길까지 안내해 주겠네. 근데 어찌 자네가 데리고 다니는 군졸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이런 윤 씨의 말에 검지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대는 김호사였어요. 거 누가 들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모르네. 그냥 내 수하에 있는 군졸들은 웬만해선 몸을 숨기고 있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떤 고얀 놈들을 기습해서 잡을 때 별탈이 없을 테니까 말이지. 그런 그때였습니다. 근처 논뚝길을 걸어가는 한 처자의 모습에 윤 씨는 작은 눈을 더욱 크게 뜨는 것이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 저 처자, 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말이지. 하며 조금씩 그쪽으로 발을 옮기는 윤 씨였습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처자는 윤 씨와 김호사를 쳐다볼리 만무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먼 발치에서 보이는 얼굴 모양새라는 것이 글쎄 윤 씨를 깜짝 놀래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처자는? 내 꿈에 매일 밤 나타나는 그 처자가 아니던가. 바로 저 처자일세. 매번 내 꿈속에 나타나서는 내 아기를 아궁이에 던져넣는 그 처자 말이네? 이 말에 김호사는 그 꿈 얘기도 살짝 어이가 없어 놓은 터 꿈속 처자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려 이참에 그 꿈을 더 이상 안 꿀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인데 말이요. 어쨌든 저 처자를 한번 따라가 봐야 쓰지 않겠나 싶네. 어째 지금 그 꿈에서도 본 것 같은 저 산길로도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지. 하며 별 고민 없이 그 처자 뒤를 쫓는 윤 씨였습니다. 김호사도 물론 오랜 친구의 바램을 그냥 지나칠 순 없는 노릇이었지요. 뭐가 됐든 그 처자와 그녀를 따르는 남정네의 행동거지에도 뭔가 약간의 의심을 살 만한 것이 눈에 띄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전문가 김호사의 눈이라 더더욱 그럴 만도 한 것이었지요. 이에 그들의 뒤를 함께 밟는 김호사였습니다. 어느덧 산길을 꽤나 올랐을까요. 그 숲속엔 여지없이 곳곳을 나무로 가리운 아주 작은 움막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처자와 남정네의 모습에 얼른 그 집 담벼락 밑으로 따라붙은 윤 씨와 김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만 둘 다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마당채에서는 글쎄 그대로 쓰러지고만 남정네를 굵은 팔뚝의 두 처자가 팔과 다리를 양쪽에서 들어 올린 채 방 안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김호사가 윤 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군졸들을 데려올 테니 자넨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게나. 저놈들의 상황으로 봐선 수상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 당장 잡아 문책을 해야 쓰겠네. 하고는 어느 순간 득달같이 데려온 군졸들로 그 움막을 사정없이 포위하는 김호사였어요. 그리고는 그 집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출두요. 자,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우렁찬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처자들은 어느새 함께 뛰쳐나온 백발 할멈 뒤로 숨었다가는 금세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곧 김호사와 군졸들에 의해 양팔이 묶인 채로 산길을 끌려 내려와야 했지요. 그리고 그 움막 안
어느 창고 속에선 꽁꽁 묶인 채로 숨만 붙어 있던 봉백과 봉파리가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백발 할멈을 비롯한 여러 처자들은 모두 관가로 끌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남정네들을 홀리고 난 뒤에는 나름 그 값을 몇십 냥으로 쳐주기는 했다면서 아주 당당해하는 할멈이었건만 그녀를 비롯한 모든 처자들은 그들이 벌인 일들로 인해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들이 행한 모든 사실들을 알고 난 김어사는 그간 곳곳에 버려지고 키워진 여러 입양아들을 떠올리면서 마냥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윤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키우고 있던 양아들이 이런 못된 짓으로 태어났다는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 원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의 생부를 찾아줘야 할지 커다란 고민에도 이른 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에 윤 씨는 결국 아들한텐 평생 비밀에 붙이기로 한 채 변함없이 자신을 친부로서만 여기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에 아이는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어 때마다 아버지 윤 씨에게 두둑한 용돈을 챙겨드리는가 하면 그간의 은덕에 감사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마을 산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남정네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일을 벌일 듯한 그 수상한 처자들도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남정네들을 유인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별 요상한 짓들을 벌인 이 놀라운 이야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소중한 아이를 갖는 일이 얼마나 참되고 기쁜 일인지를 새삼 더욱 깨닫도록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럼 또 다른 흥미진진한 얘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